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번 살펴본 고려 쌍성 총관부와 천령사실에 이어서 동령부와 자비령 위치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동령부를 주류 강단사학계는 서경에 설치되었다는 다음 사료에 의거 서경을 지금의 한반도 평안도 지방의 평양으로 보아 평안도 지방 중 자비령이 왜곡된 위치인 황해도 수안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북 지방을 원나라의 직할 식민지로 비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일제 식민사학의 비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고치지 않고 해방 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러 사서 기록들과 그리고 관련된 사항은 고구려가 하북성 평주 지방에 장수왕 시기에 도읍을 정하여 평양성으로 하여 여기서 수당 전쟁을 치른 후 나중인 나당 연합군과 싸울 때 이곳 외령성 요양으로 잠시 옮겼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이후 고려의 서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양은 고구려 수도 평양성이 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도 주류 강단사학계는 위만조선의 수도 평양이 고구려 장수왕의 천도지인 평양이고 이곳이 고려의 서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는 이미 여러 차례 자세히 비판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여기서 동령부와 관련된 자비령을 주류 강단사학계는 황해도 수안으로 비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 서경 위치인 동령부는 한반도 평안도 평양지방에 비정하는 한편 동령부 위치 자비령은 황해도 수안으로 함으로써 이곳 이북 지방인 동령부를 포함한 이북은 원나라 영역이 되고 이곳 남쪽부터 고려 개경인 지금의 황해도 개성 등 이남 지방만이 고려 영역이 된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에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근거 없는 비학문적이고 비역사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설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자비령을 황해도 수안에 비정한 일제 식민사학자 야나이 와타리는 그에 져서 만주 역사 지리에서 동령부는 고려의 서경이며 지금의 평양이라는 것은 어떤 고증도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지극히 비참한 것은 이러한 우리나라 역사를 비하 왜곡 조작시켜 한반도 안으로 고착시키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설정을 해방 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따르고 교과서에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압록강에도 못 미치던 고려의 강역이 서해의 단판으로 원래 요나라의 땅이었던 강동 6주가 아닌 서해 8성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겨우 한반도 압록강 의주까지 영토가 확대되어 이곳으로부터 동쪽 동해안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아 그 이남으로 하여 영역을 확정하였다는 논리를 형성한 대표적인 일제 식민사학자인 쓰다 소우키치는 그에 져서 조선 역사 지리에서 강동 6주를 확보한 고려의 재상 서희야말로 대표적인 거짓말장애이며 이런 고려인들이 기술한 지리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조선의 역사 지리를 재정리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설정한 위 자신의 논리가 고려 정사 기록인 고려사에 기록된 서희의 소위 강동 6주가 아닌 서희 8성 설치 논리와 다르다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논리가 근거 없이 사료의 기록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신을 합리화하는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논리를 해방 후 78년 동안 그대로 따르는 우리나라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서 기록에 의하여 그대로 해석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이미 앞의 고려 서희 8성 동영상에서 입증하여 설명드렸듯이 고려사 등 사료상으로는 원래 고려의 땅에 고려가 성을 축조해 왔던 지역을 요나라가 침범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의 부당성을 서희가 강변함으로써 거라는 이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깨닫고 이러한 서로의 영역을 예전 그대로 고착시키기 위해 각자 성을 쌓은 것이 서희가 쌓은 서희 8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요나라 땅을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새롭게 차지하여 고려의 영역을 넓혔다는 쓰다 소옥기지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사학계는 사료상의 기록과 쓰다 소옥기지의 발언 등에 의하여 사료상의 기록대로 역사를 정립하여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잘못된 것이 분명한 쓰다 소옥기지의 논리대로 해방 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작된 논리를 우리의 중요한 역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료상의 서희의 소위 강동 6주가 아닌 서희 8성 설치 발언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즉 단지 고려의 영역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래 하북성에 있었던 고구려와 백제의 땅이 멸망 후 원래 그곳에 있었던 신라의 영역에 더하여져 있다가 이것이 고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 이곳을 관리하다가 하북성 북부 산서성 지역에서 일어나 강대해져가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인근인 남쪽 하북성 호타 지방에 접해있던 고려가 위협 내지는 위협이 됨으로써 이곳을 침범하자 서희가 물리치고 상호 합의하에 이곳에 성을 쌓은 것이 소위 강동 6주가 아닌 서희 8성 설치 사실이 역사적 진실이 전말인 것입니다. 이를 알고 이러한 역사관을 없애고자 하는 일제 식민사학에 의하여 쓰다 소옥기지 등에 의하여 소위 강동 6주라는 조작서를 설정하고 이 논리가 해방 후 78년 동안이 주류 강단사학계의 수많은 전문가의 추정 덕분에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에서 본 필자가 여러 사서의 기록을 들어 입증하였지만 다음 사서의 기록으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정사 사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서는 5가지 중요한 사항이 파악됩니다. 첫째, 당나라는 한나라가 차지한 낭랑 현토를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둘째, 이 땅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가 발해와 고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셋째, 당시의 인식이 요동은 지금의 요와 동쪽이 아니라는 사실. 넷째, 고려의 영역이 지금의 요가 아니라 당시의 요동 즉 낭랑과 현토가 있었던 하북성 지역에서 발해와 신라가 국경을 맞붙어 있었듯이 발해는 요나라의 영역으로 신라의 영역은 고려의 영역으로 전해졌다는 사실. 다섯째, 결국 당나라의 영역은 소위 나당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및 백제 멸망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 소위 통일 신라 시대에도 한나라 군현인 낭랑 현토 땅이 있었던 하북성 지역에 못 미쳤다는 사실. 이러한 5가지 사실들은 필자가 집중하여 연구한 사항을 입증하여 밝힌 바와 같이 결국 고구려 시대에는 고구려의 영역이 하북성에 있었거니와 이후인 소위 통일신라 시기에도 고려 및 발해의 영역이 하북성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하북성 고구려 평양성에서 나당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공격 당시에 옮긴 예전의 고구려 평양성이 아닌 새로운 평양성은 원래는 고구려 졸본성으로서 산동성 평양성인 남평양성, 하평양성이었던 것이 원나라 시기에 이곳 영역을 고려가 잃어버리고 동북쪽으로 옮겨온 것이 바로 요령성 요양시로서 이곳이 새롭게 생긴 고려 서경인 것입니다. 이곳 인근에 바로 자비령이 있어서 이곳을 경계로 원나라와 고려의 새로운 국경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고려 서경과 이 고려 서경이 있는 요령성 요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의 동령부라 하였고 이곳 동령부 동쪽에 자비령이 있어서 그 자비령을 경계로 그 서쪽에는 예전의 고려 서경인 원나라의 동령부가 있어 이곳은 원나라 영역이 되고 이 자비령이 동쪽부터는 고려 영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전의 고려와 원나라와의 경계인
지금의 요령성 요하에서 동쪽으로 옮겨져 자비령을 경계로 원나라와 고려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즉 자비령이 동서를 경계로 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일제 식민사학에 의하고 이를 그대로 추종한 논리에 의한 황해도 수완이 자비령을 경계로 남북으로 원나라와 세로의 경계로 하였다는 논리 자체가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명백한 사서 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 자비령은 당시 압록강인 지금의 요령성 요하의 동쪽에 있었던 당시 고려 서경인 동령부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곳 위치를 자비령 서쪽에서 압록강에 이른 곳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비령은 압록강인 요령성 요하 동쪽에 있었던 동령부의 동쪽에 있었던 것이지 한반도 남쪽인 지금의 평양의 동령부 남쪽의 황해도 수완이 아니거니와 이 수완의 자비령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경계를 삼은 것이 절대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이 자비령에 대하여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와 같은 비주류 강단사학계와 그동안의 제한민족사학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비령은 만주의 요령성 봉계시 사산령 지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결국 서기 1270년 원나라가 동령부를 설치하여 원나라 영역으로 하였다가 서기 1290년 다시 고려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을 차지한 지역은 당연히 이후 조선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조선시대까지도 요령성 요하 동쪽 지방은 우리나라 영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려의 서북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비령이 동해안 수안과 동령부의 한반도 평양이라면 고려의 북쪽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고려의 서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서북쪽인 당시의 요하의 동쪽인 당시의 요동 지방입니다. 이곳에 있는 자비령과 동령부 지방을 고려가 다시 차지한 후 이를 그대로 조선에게 물려줘 조선의 영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조선 세종시에 이 요동의 남쪽인 지금의 한반도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을 세류의 개척하였다는 사군 육진 개척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역사 조작인 것입니다. 개척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던 곳을 세로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곳 사군 육진 지역은 개척이 아니라 진압하여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조작은 이미 살펴본 고려의 서희 팔성, 고려 천리 관성, 그리고 이전의 소위 통일신라의 폐강 이남 지방과 더불어 대표적인 일제 식민사학에 의한 우리 영역 축소와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주류 강단사학계의 대표적인 역사 조작 사례인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우리는 고구려와 고려의 천리장성, 소위 서희의 강동 육주 등과 함께 조작된 역사를 배우고 이를 다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훈화를 거치면서 우리 영역이 축소된 채 변하였으나 여전히 압록강 넘어 만주지방에 우리 영역을 둔 채 명나라 시기에는 지금의 연산관, 봉황산 지대가 청나라 시기에는 유조 변장, 혼강이 국경 완충지대가 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우리 영역이 한반도의 두만강, 압록강 이남으로 축소된 사실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였던 것이 일본 제국주의 일본국이 제국주의에 의하여 한반도와 만주에 진출한 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워 이 만주국 영역이나 이미 식민지가 된 한반도나 모두 자신들이 식민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일본 제국은 청나라와의 간도 협약에 의하여 괴뢰국인 만주국 지역인 요령성 만주지방의 영역을 청나라에게 넘겨준 채 압록강, 두만강 이남만을 그들의 식민지인 조선국의 영역이 된 채 이후 이것만이 우리 영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사학계 국민들이 역사사실과 역사인식을 바꾸려는 의사는 전혀 없고 반면에 영토를 넓히려는 역사주장과 인식은 전혀 사서기록에 의하지 않는
사입이 유사 역사학으로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근거 없는 잘못된 허황되게도 영토만 넓기만을 욕망하는 허구의 역사인식이라는 의식을 퍼뜨려 이와 관계되는 주장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풍조를 일부 언론과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주류 강단사학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싹을 제거하는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한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현재 실정인 것입니다. 이를 비판하고 재화사학자들의 우리 고대사 대륙 위치가 사이비가 아닌 진정한 역사 사서 기록에 의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이번에 본 필자의 지필본 당행본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께 알리는 것이 이 유튜브 동영상인 것입니다. 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 못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 조작함으로써 나라의 역사를 팔아먹은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세상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 직후 드디어 해방된 조국에 귀국한 독립운동가들을 해방 후 친일 정권에 의하여 재등용된 친일 부역자들이 오히려 탄압하는 해방 후 우리나라 형국과 같은 상황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기에 김종서와 최윤덕에 의하여 사군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우리의 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사료가 바로 중국도 아니고 조선도 아닌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 조선말 서양인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와 우리나라 조선인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입니다. 서양인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는 세 가지로서 자세한 것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지면상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레지선으로서 프랑스 레지 신부가 18세기 초인 1709년부터 만주 지역을 직접 측량했다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는 프레보의 여행의 역사집에 수록된 벨랭의 지도상 레지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중국과 조선의 국경선이 만주 봉황선과 압록강의 중앙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당빌선으로서 프랑스 지리학자인 당빌이 서기 1737년에 만든 신중국 지도 촉람에서는 레지선을 국경으로 하였으나 서기 1749년 제작한 조선 왕국 전도 지도에서는 조선의 국경이 서쪽으로 더 나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황선과 목책이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 되는 것입니다. 봉황선이 책무는 조선시대 관리들이 청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신고하는 오늘날 세관에 해당합니다. 이곳이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인 것입니다. 소위 봉금지대를 조선의 땅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봉금지대가 청나라의 땅이었다라는 종래의 역사인식은 잘못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우리 영역을 병자 호란으로 속국으로 취급한 청나라가 우리 땅인 만주지방 땅을 봉금지대로 하여 중립지대로 멋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빌선은 제대로 된 영토와 역사 인식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판단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도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르선입니다. 서기 1771년 프랑스 수학자 본르가 만든 중국 지도인 중국령 달단 지도상에 나타난 국경선입니다. 이 선은 레지선, 당빌선보다 더 많은 영역을 조선 땅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서양 지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같이 간도지방 즉 압록강 및 두만강이 북부 지역인 요령성과 길림성 지역을 조선 영역으로 그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당시 중국 당국인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그려진 것으로서 당시 청나라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압록강, 두만강 북부 지방은 이후 간도 지방이 되어 계속하여 우리 조선이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했던 우리 영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주류 강단 사학계이므로 이를 적극 알리고 이에 따라 역사를 정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역의 압록강 및 두만강 이남의 영역을 세종대왕 시기의 사군 육진 개척에 의하여 비로소 정립되었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도 그들이요, 바꾸지 않는 것도 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세종대왕 시기 이후에 만주로 쳐들어가 위 지도상의 조선 영역을 새로 차지하였다는 것인가요?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는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침묵하고 있고 앞으로도 침묵할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역사보다도 역사로 지키는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이 살아온 세월 동안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그들이 소위 잘나가는 현위 위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선조 나라의 땅이 타국에 넘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상으로 고려 동령부와 자비령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